뉴욕의 번화한 맨해튼 중심부, 고층 빌딩 숲 사이, 사라와 존은 그들의 고급 아파트에서 분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뉴욕의 큰 병원에서 일하는 55세의 유능한 외과의였습니다. 그녀의 일은 고되고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수술 일정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반면 존은 45세의 고등학교 문학교사로 사라에 비해 일찍 퇴근하는 비교적 여유로운 일상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 보였지만 사라의 바쁜 일정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라의 여동생인 에밀리가 뉴욕에서 열리는 장문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사라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52세의 미혼 여성으로 아직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한 자유기고가였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화려한 삶과 성공을 내심 부러워하며 묘한 질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도착한 첫날, 사라는 여느 때처럼 병원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에밀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에밀리는 존에게 사라의 바쁜 일상에 대해 물었고, 존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는 항상 바빠요. 병원이 그녀의 첫 번째 집이고 여기가 두 번째 집이죠. 존이 말했습니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항상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죠.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존과 에밀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존은 사라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에밀리는 그런 존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문학과 예술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했고, 서로에게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이해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들 사이에는 위험한 감정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존은 에밀리에게 줄 와인 한 병을 사왔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신세를 많이 졌네요. 작은 성의 표시입니다. 에밀리는 와인잔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오빠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는걸요? 저도 오빠처럼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존은 에밀리의 말에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겁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매력적이니까요.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존과 에밀리는 사라가 없는 틈을 타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존은 친구들과의 모임, 야근 등을 핑계로 에밀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사라에게 보내는 존의 문자 메시지를 훔쳐보며 그들의 관계에 대한 묘한 흥분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에밀리가 사라의 집에 머무는 마지막 날, 존은 에밀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사라가 출근한 뒤였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존이 속삭였습니다. 에밀리는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그 목걸이에는 그들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존에게 키스하며 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존,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언니에게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에요. 존은 에밀리의 고백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 관계가 사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깨달았습니다. 에밀리,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사라는 당신의 언니잖아요. 하지만 에밀리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존에 대한 욕망과 사라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언니는 항상 모든 걸 가졌잖아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차례예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존은 사라에 대한 죄책감과 에밀리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에밀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사라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한편 사라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마칙과 의사인 클라라는 존의 행동에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에게 존이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몇 번 보았다고 말했지만 사라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클라라, 그럴 리 없어. 존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사라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사라, 네가 존을 너무 믿는 것 같아.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클라라가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존을 너무나 믿었고 클라라의 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바쁜 스케줄이 존을 외롭게 만들었고 그 탓에 존이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존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그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존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사라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사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존의 휴대폰에서 에밀리가 보낸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사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그날 밤 존에게 모든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존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사라의 추궁에 결국 에밀리와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요. 나 에밀리와 만났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항상 일만 생각하고 나에게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존이 변명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잖아요. 사라는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혼자였어요. 에밀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줬어요. 당신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을 에밀리에게서 느꼈어요. 존이 덧붙였습니다. 사라는 존의 뻔뻔한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존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존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홀로 침대에 누워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사라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인 데이비스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데이비스는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여동생 제시카와 함께 사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라,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데이비스는 사라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존과 에밀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사라는 흐느꼈습니다. 에밀리에게는 내가 따끔하게 얘기할게.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거야. 데이빗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과는 이제 끝이야. 이혼할 거야.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사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우리가 곁에 있을게. 데이빗과 제시카는 사라를 위로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의논했습니다. 사라는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고 데이빗은 에밀리를 만나 다시는 사라와 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며칠 후 데이빗은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지만 데이빗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존을 사랑했어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에밀리가 흐느꼈습니다. 그게 네 언니에게 상처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너는 네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은 거야. 다시는 사라와 존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경고야. 데이빗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사라는 존과의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사라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사라는 이미 마음을 굳힌 후였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은 나와 에밀리, 우리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사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존은 사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사라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친구 클라라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상처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라, 넌 강한 여자야.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클라라는 사라를 격려했습니다. 고마워, 클라라. 네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사라는 클라라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사라는 다시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병원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존과 에밀리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우연히 거리에서 존을 만났습니다. 존은 초췌한 모습이었고 사라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사라,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존이 말했습니다. 사라는 존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이미 늦었어. 존은 사라의 차가운 태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사라는 존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존에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사라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업무에 더욱 매진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특히 클라라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클라라는 사라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진정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사라는 존과 이혼한 후 새로운 사랑을 찾는 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혼자 지내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병원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초청된 심장 전문의 마이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50대 후반의 이혼남으로 온화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라의 강인함과 따뜻함의 매력을 느꼈고, 사라는 그의 사려 깊은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마이클은 사라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녀가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라는 마이클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마이클은 사라에게 자신의 요트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라, 이번 주말에 내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갈 건데 함께 가지 않을래요? 사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마이클. 함께 가요. 요트 위에서 두 사람은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라는 마이클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마이클은 사라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녀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사라, 당신은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지는 않아요. 사라는 마이클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클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고 공연을 관람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사라는 마이클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사라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이클은 사라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는 마이클의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마이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날 밤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에밀리는 뉴욕을 떠난 후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사라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우연히 신문에서 사라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저명한 외과의로서 국제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사라의 훌륭한 업적에 감탄하는 한편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오랜 고민 끝에 사라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라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언니에게, 그동안 언니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리석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언니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저의 행동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저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에밀리. 사라는 에밀리의 편지를 받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에밀리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에밀리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사라는 에밀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에밀리에게 내 편지를 받았다. 네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도 너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네가 너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사라. 이후 사라와 에밀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는 마이클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사라는 마이클과 함께 국제 의료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클라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존을 만났습니다. 존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고 재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라, 오랜만이네요. 존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네요. 잘 지내셨나요? 사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럭저럭. 사라는 여전히 멋지네요. 존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존도 행복해 보이네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존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사라는 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존과 에밀리에게 느꼈던 분노와 상처가 이제는 많이 옅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클라라,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사라가 클라라에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라,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클라라가 사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클라라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라는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며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마이클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에밀리는 많이 야위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라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에밀리, 이게 얼마만이야? 언니, 정말 미안해. 그동안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었어. 에밀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사라는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 암에 걸렸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 에밀리가 고백했습니다. 사라는 에밀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에 대한 원망보다는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에밀리가 흐느꼈습니다. 사라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에밀리, 널 용서할게. 이제 편히 쉬어. 에밀리는 사라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몇 달 후 에밀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에밀리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에밀리의 죽음 이후 사라는 삶과 죽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라는 마이클과 함께 의료 봉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쳤고 전 세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마이클과 함께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라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라는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고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라,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이클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마이클. 당신은 나의 든든한 동반자예요. 사라가 마이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라는 그곳에서 한 어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치료비가 없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 소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소녀의 치료비를 지원했고 소녀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녀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사라는 소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네가 건강해져서 내가 더 기뻐.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사라는 그 소녀를 통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앞으로도 헌신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는 7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생일 파티에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녀가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사라! 생일 축하해요!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데이빗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라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사라는 마이클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라,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마이클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클.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사라가 마이클에게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굴곡진 삶을 살아왔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사라.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사라는 마이클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사라는 마이클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띄어져 있었습니다. 사라는 비록 굴곡진 삶을 살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헌신을 통해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다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고,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망의 씨앗은 세상 곳곳에 뿌려져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이클은 그녀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그녀가 남긴 뜻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사라와 함께 설립한 의료재단을 통해 전 세계의 의료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재단은 사라의 이름을 따 사라 의료재단으로 명명되었고, 그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데이빗과 제시키 또한 사라를 추모하며 그녀의 삶을 기리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데이빗은 사라 의료재단의 고문 변호사로서 재단의 법률적인 부분을 지원했고, 제시카는 재단의 홍보대사로서 사라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클라라는 사라를 잃은 슬픔을 딛고 그녀와의 우정을 영원히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사라가 생전에 좋아했던 꽃들을 가꾸며 그녀를 추억했습니다. 또한 사라 의료재단의 이사로서 사라의 뜻을 이어받아 의료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존은 사라의 부고를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그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는 사라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뉘우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밀리의 딸 리사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사라 의료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다 하고 사라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리사는 사라의 사진을 보며 어머니와 사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리사는 사라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사는 사라 의료재단에서 열심히 일하며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잘못을 바로잡고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이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 사라 의료재단을 통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마이클의 장례식에는 사라 의료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사라와 마이클의 숭고한 정신은 사라 의료재단을 통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단은 전 세계 곳곳에 병원과 의료센터를 설립하고 의료 인력을 양성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리사는 아프리카의 한오지 마을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과거 사라가 구해준 소녀의 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선생님의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소녀가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리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너희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을 거야. 그리고 너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을 거야. 리사는 그 소녀를 통해 사라와 마이클의 사랑과 헌신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분의 뜻을 이어받아 저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리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사라 의료재단은 사라와 마이클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들이 뿌린 희망의 씨앗은 전 세계 곳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헌신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굴곡지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과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헌신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사라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며
그녀의 이름은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라 의료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재단의 활동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사라의 삶과 헌신에 감동받았고 그녀처럼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재단은 젊은 의료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전 세계의 의료 취약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젊은 의사, 지훈이 사라 의료재단에 합류했습니다. 지훈은 사라의 자서전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 의료봉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의술 실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태도로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지훈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던 중 현지 소녀 아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샤는 선천적인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샤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아샤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샤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샤. 네가 건강해져서 내가 더 기뻐.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지훈은 아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은 아샤를 통해 사라의 숭고한 정신이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라 의료재단의 일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라 할머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저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훈은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지훈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사라 의료재단의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는 한국 지부의 책임자가 되어 한국 내 의료 취약계층을 돕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의료 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한 강연회에서 젊은 의대생 민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사라의 삶에 감동받아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사라 의료재단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라 할머니의 삶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민지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의 열정이 대단하네요. 사라 할머니께서도 민지 씨를 보시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지훈은 민지를 격려했습니다. 지훈은 민지에게 사라 의료재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녀가 재단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민지는 지훈의 도움으로 사라 의료재단의 일원이 되었고 전세기를 누비며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은 한국에서 저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라 의료재단의 한국 지부대표로서 한국의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민지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과 민지는 딸 사랑이와 함께 사라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사랑아, 이분이 바로 사라 할머니란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란다. 지훈이 사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사랑이는 사라의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훈과 민지는 사라의 묘비 앞에서 그녀의 삶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그들은 사라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정신은 사라 의료재단을 통해 그리고 그녀의 삶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라의 유산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녀의 이름은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유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라 의료재단은 창립 이래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삶에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양성된 수많은 의료진들은 오지마을, 분쟁 지역, 자연재해 피해 지역 등 의료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삶의 의지를 되찾아 주었고 지역 사회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재단의 일원들은 단순히 의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아픔까지 보살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환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재단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사라의료재단의 동아프리카 지부에서 봉사하던 젊은 의사 다니엘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난민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참혹한 환경과 난민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다니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난민촌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고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민촌의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과 의료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위생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난민촌 내부에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 다니엘은 절박한 심정으로 재단 본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의 요청을 받은 재단 본부는 즉시 긴급 구호팀을 조직하여 동아프리카 지부로 파견했습니다. 구호팀에는 숙련된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긴급 구호 전문가,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구호팀의 신속한 지원 덕분에 난민촌에는 새로운 진료소와 임시거주 시설이 설치되었고 깨끗한 물과 식량, 의약품이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구호팀은 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트라우마 치료를 제공하여 그들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다니엘과 구호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난민촌의 상황은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어린이들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난민촌에는 생기가 돌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습니다. 난민촌의 한 노인이 다니엘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난민촌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다니엘은 사라의 숭고한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의술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라 할머니, 당신의 헌신과 사랑은 여전히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당신의 뒤를 이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젊은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에 사라 의료재단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은 전 세계 곳곳에 더 많은 병원과 의료센터를 설립하고 더 많은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사라 의료재단은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사랑과 희망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은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오직 인류애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뭉쳤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전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다니엘들이 세상 곳곳에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헌신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사라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며 그녀의 이름은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라 의료재단은 여전히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이제 단순한 의료 봉사단체를 넘어 국제적인 의료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첨단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 윤리 기준을 정립하며 미래의 의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 사라 의료재단의 이사회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라의 100주년 탄생을 기념하여 사라 국제의료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센터는 최첨단 의료시설과 연구기관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허브가 될 것이었습니다. 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에는 전 세계의 저명 인사들과 기부자들이 참여하여
사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재단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센터 건립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센터의 개관식에는 각국의 정상들과 의료계 리더들, 그리고 사라 의료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 여사의 100주년 탄생을 기념하고 그녀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은 사라 국제의료센터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연설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라 여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그녀의 정신은 이 센터를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사라의 삶과 업적을 회상하며 그녀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사라 국제의료센터가 앞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센터는 단순한 병원을 넘어 의료 연구, 교육, 봉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최첨단 연구시설에서는 난치병 치료법 개발과 신약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우수한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센터는 전 세계 의료 취약 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의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제 의료 협력에도 앞장섰습니다. 사라 국제의료센터의 명성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환자들이 센터를 찾아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센터의 의료진들은 사라의 정신을 이어받아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하며 정성을 다해 치료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소녀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센터의 의료진들은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꼭 낫게 해줄게. 센터의 소아심장 전문의 김 박사가 하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하나의 수술을 직접 집도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가 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나야. 네가 건강해져서 우리가 더 기뻐.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김 박사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퇴원 후 사라국제의료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고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사라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는 봉사활동을 하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사라국제의료센터는 하나의 사례와 같이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센터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빛을 선사했습니다. 센터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정신은 사라국제의료센터를 통해 그리고 그녀의 삶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라의 유산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녀의 이름은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유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라국제의료센터는 그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중심지가 될 것이며 그 빛은 전 세계를 환히 비출 것입니다.